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와 단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랬어요. A는 발산형, B는 보존형, C는 수렴형, 그다음에 D는 또 화산 또는 꼭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지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A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맞는 선지이고요. B는 화산과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랬는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은 일어나지 않지만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이고요. C에서 D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지금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게 생겼죠. 이쪽에서 지진이 발생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고, C가 발달한 판은 없는 판보다 섭입력에 의해 이동 속도가 빠르다. C 수렴형 경계의 해구잖아요. 이 수렴형 경계가 해구가 발달하면은 해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 섭입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구가 많을수록 빠르게 소멸하고 그만큼 판의 이동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화산섬과 섬의 연령과 판의 이동 방향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지금 기억 선지에서 지금 네 일단 보시면요. 지금 하와이 열도는 열점으로 인해 생기고 이 열도가 생긴 거는 이 열점이 판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열점이 이동한 게 아니에요. 열점 자리는 항상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동 방향 변화 이거는 판의 이동 방향 변화가 되겠죠. 이쪽 부분에 A가 있다가 판이 A 이렇게 출발해서 B, C에서 판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기억에서 열점까지의 거리는 A부터 C 중 A가 가장 멀다라고 했는데 지금 C가 지금 열점이 있는 곳이잖아요.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A가 가장 먼 게 맞고요. 판의 이동 방향은 가에서 나로 변화하였다 이랬는데 나에서 가로 변화한 거죠. 틀렸고 B와 C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판의 경계가 발달한다 라고 했는데 하와이 열도 같은 건 열점이라고 했잖아요. 열점 판의 경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대륙 내부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틀려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멘틀 대류는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멘틀 대류는 멘틀 성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전체가 아니에요. 판의 경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열정 플룸 구조론이 나온 거예요. 틀렸고 알았고요. 맞았고요.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나타나는 지표면은 고정된 지점의 화산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 고정된 화산 활동 맞고 상승하여 나타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지구에는 두세 개의 거대한 상승류가 있어 핵과 접해 있는 하부 멘틀 물질이 지표면까지 상승하여 지표면의 물질이 다시 하부 멘틀까지 하강하는 큰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거대한 차가운 플럼이 하강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암기 문제인데요. 우선 해령 부분은 대륙 상승부니까 틀렸겠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지역에서도 열국대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 이 지역은 좀 애매하고 아시아 지역이 존재하는데 저는 암기를 해서 바로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위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 내려가고 있고 해영 근처에서 하나 내려가고 있고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만 하강이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번이 오스트레일리아일 건데 그래서 남태평양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니은 틀려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태평양 지역 특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남태평양에 저희 하와이 존재하잖아요. 하와이가 대표적인 열점으로 인해 생기는 화산섬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도 뜨거운 플룸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복기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상부 멘틀 운동은 연약권 내의 대류로 일어난다. 이건 맞죠? 연약권이 멘틀 상부와 상부를 말하는 겁니다.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플룸은 뜨거운 플룸이다. 이것도 맞고,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은 서로 관련이 없는 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렸죠. 연관이 없을 수가 없겠죠. 상부 멘틀의 운동으로 생성된 대표적인 지역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저희가 알 수 있죠. 이제 상부 멘틀 대류로 인해서 판의 경계에서의 뭔가 지각활동이나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플룸은 이제 판의 내부에 조금 관여를 한다는 거,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울릉도 바로 아래 50km 지하의 폭 300km, 깊이 1000km의 거대한 마그마 저정소가 있는 것은 어떤 연구에 의하여 알려졌는가? 저희가 이 마그마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씩 재해봅시다. 온천 활동, 지금 마그마가 분출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가스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화산가스 분출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모르고, 지반의 흔들림, 이거는 지진으로 봐야겠죠. 지표 암석의 온도 상승과 지형 변화, 이것도 50km 지하에 있으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고요. 이게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방법과 유사한 건데요. 지진파가 이제 액체에서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액체에서 좀 느리고 이런 특징들 있잖아요. P파, S파의 특징 이런 것들. P파는 액체를 못 간다, 고체를 못 지나다닌다 이런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고체를 못 지나간다. 하여튼 그거는 잘못된 특징인데, 하여튼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의 감소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고체에서는 이 파동이 고체에서는 빠른 편이에요. 빨랐는데 갑자기 마그마를 만나게 되면은 지진파 속도가 감소하게 됐죠. 이거 갑자기 빨라서 늦어졌네?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7번 그림은 플룸 구조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래에는 열점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1번은 대표적인 그 해구 뒤에 호상열도죠. 그래서 틀렸고요. 열점은 플룸 하강류가 있는 곳에서 형성된다가 아니라 플룸 상승류겠죠. 틀렸고,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플룸 구조론이 나오는데, 판의 내부에 있는 화산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번에서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는 일반적으로 상부 멘틀이 아니라 멘틀 전역에서 일어나서 해양판은 해거에서 섭입대를 따라 계속 침강하여, 아니요, 계속 침강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플룸이 되어서 내려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림 4는 어느 해역에서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 열도를, 나는 현재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A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B와 C 화산섬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A가 가장 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열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C에서 B로 이렇게 왔으니까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가 되겠죠. 판의 이동 방향. 판의 이동 방향은 북동쪽이었다. 맞고,
B섬이 생성된 후 판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그건 이제 거리에 따른 연령을 보는 건데요. B섬이 형성된 이후로 동일한 거리를 움직였잖아요. 저희가 동일한 거리를 움직였는데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움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는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섬은 현재 A섬의 위치보다 북동쪽에 생길 듯 아니죠. 남서쪽에 생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9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갈 건데 같은 온도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부분들을 색칠해 보자면은 이 부분이 되게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편이죠. 그 말은 즉슨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섭입대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차가운 플룸이 될 가능성을 가진 애들이고, 자, A, B, 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니까 기억에서 지하 600km의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은 곳은 A이다. 틀렸죠? A에서 지금 연료량이 얼마죠? 1200도? 근데 주변은 2000도인데? 틀렸고요. C가 C가 2000도니까요. 틀렸죠? A는 뭐 1200도 정도인데 1600, 1200도 정도인데 C는 2000이니까 틀렸고 B는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겠죠? 아, B도 6000이군요. 네. 그래서 해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B이다. C겠죠? 섭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진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은 C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C는 그냥 판의 내륙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에서 플룸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하강 플룸 하강을 저희 아까 확인했어요. 하와이의 열점은 뜨거운 플룸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고,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지역은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주변의 멘틀 물질보다 빠르다 이랬네요. 네. 저희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자,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을 비교할 건데요. 밀도가 더 큰 거는 차가운 플룸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플룸이 가라앉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는 상식이라서 다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는데, 밀도가 클수록 소리는, 그러니까 즉 파는 지진파 같은 파동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물리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매질의 상태가 밀도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주세요. 밀도가 크면은 파동의 속도가 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지진 지역의 전파 속도가 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습니다. 다음은 플룸 상승률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찬물을 담은 비커 바닥에 엑스포이드로 잉크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가라앉은 부분을 양초로 가열하고 상승하는 모양 관찰하고. 이거 지금 니은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뜨거운 플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으니까 찾아볼까요?
기억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해당한다. 비커 바닥이잖아요. 비커 여기 지금 열을 주는 곳이에요. 저 지구에서 이 멘틀 물질이 열을 줘서 뜨거운 푸름을 생성하게 하는 것은 뭐죠? 외핵이에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 틀렸죠. 니은에 해당하는 지구 내부는 주변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맞죠? 뜨거운 푸름은 지진파 속도가 느려지고 이 실험을 통해서 열점에서의 호선 활동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플룸 상승률을 알아보는 실험이라 했으니까 플룸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12번 그림은 오스트레일리아판과 남아메리카판의 경계와 단면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그냥 그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A부터 B 이 부분을 딱 잘라놨더니 이렇게 된 거고 C, D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놨더니 이렇게 모양이 보였다 했죠. 기억에서 판의 이동 속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판보다 남아메리카 판이 빠르다 이랬는데 지금 누가 봐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속도가 더 빠르죠. 틀렸고 두판 모두 판의 경계부에서 섭입대 발견되고요. 남아메리카 판은 이동은 주로 해구에서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해령에서 해령에서 미는 힘이 더 강한 거죠.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려면 오스트레일리아판에는 멘틀 상승 플러스 섭입력이 강하니까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남아메리카판보다 큰 거고 이 남아메리카판에서는 이제 해령이 존재하니까 미는 힘은 충분한데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약한 거죠. 그래서 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건 아니어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멘틀 대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변 물질보다 밀도가 높아지면 위로 상승하지 않아요. 밀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자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밀도가 낮아지는 거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플러스 밀도가 낮다 그러면은 전파 속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알아두셔야 돼요. 반대에도 해당하니까.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연약과는 힘이 가해지면 움직일 수 있다. 맞죠? 근데 멘틀은 고체 상태도 맞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된다. 이거 너무 많이 봤죠? 다음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림 가는 판을 이동시키는 힘 A부터 C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남아메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을 멘틀 대류 50도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C의 힘은 무슨 힘이죠? 판의 상승부가 미는 힘이고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고 얘는 멘틀 대류에 의한 힘이죠. 보면은 여기서 멘틀로 침강하는 판 자체의 무게로 인해 힘 A가 작용한다. 맞죠? 판의 무게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리적 힘이라고도 하죠. 나의 두 판을 이동시키는 공통적인 힘은 B와 C이다. B, C, A 전부 해당합니다. 여하튼 B와 C도 맞는 말이니까 공통적인 힘이군요. 네, 그래서 맞고 나의 남아메리카 판의 이동 속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판보다 빠르다 했는데
아까 저희가 했죠. 빠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섭입대가 오스트레일리아 파는 섭입대가 많고 남아메리카 파는 섭입대가 오스트레일리아 판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그림은 가나 지역에서 판의 경계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지질학적 현상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섭입 둘 다 수렴형이죠. 근데 얘는 충돌, 얘는 섭입. 멘틀 대류에 하강부가 있다. 맞고 축구산맥이 발달할 수 있죠. 깊이 300km 이상에서 지진이 빈번히 발생한다. 얘는 해당하지 않는 소리잖아요.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차가운 플룸은 하강하는 저온의 멘틀 물질인 거 맞죠? 심각한 물질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까지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져서 다시 올라가죠. 아시아 중앙부에 형성된 거대한 분지는 차가운 플룸의 하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래서 아시아가 차가운 플룸이 있었죠? 맞아. 답은 5번이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이었다. 이거 잘못했네요.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이 아니죠? 어디? 외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하와이 열도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판이 북서쪽으로 이동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그려져 있죠? 네, 하와이 열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의 이동방이 해니까 맞고, 하와이 섬은 판의 경계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열점에 의해서 생성된 거죠. 하와이 섬이 몰로카이 섬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하와이 섬이 생기고 판이 이동하면서 몰로카이 섬이 생기고 판이 이동하면서 하와이 섬이 생겼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그림은 남아메리카 대륙 부근의 판의 경계와 해저 지각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나이가 어두운 걸 봐서 여기가 섭입형이 될 것인데, 여기가 그러면은 C도 마찬가지로 섭입되겠죠. B는 발산형이 가깝겠네요. 잠시만요. 어두울수록 더 그거네요. 나이가 어린 거니까 발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판의 확장 속도는 C보다 A에서 빠르다 이랬어요. C보다 A에서 빠르다. 이 말은 A에서 더 빠른 게 맞는데, 그 이유는 지금 나이대가 이 색깔이랑 지금 같은 게 이 색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나이가 같은데, 얘랑 나이가 같은데 얘는 벌써 섭입되고 하는데 얘는 아직 섭입되려면 한참 남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의 확장 속도는 C보다 A에서 빠른 게 맞습니다. 얘가 더 빨리 확장됐으니까 여기에 도달했겠죠? 그리고 니은에서 해저 퇴전물 두께는 C보다 B에서 두껍다 이랬는데, C는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B에서 두껍겠죠. 판의 이동 속도는 섭입대의 존재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섭입대가 있으면은 더 빠르게 가라앉기 때문에 더 빠르게 판이 이동하게 돼요.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1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들을 나는 어느 해구 부근에서 형성된 화산 열도를 이루는 화산섬들을 나타낸 것이다. 연도는 화산점의 연령이다. 라고 했네요.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응? 안 배운 거 빼버려도 돼. 뭐 안 배웠어? 어? 아, 연령이 증가하니까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가 된다는 거. 기억에서 열점은 A부터 D섬 중에서 A섬이 가장 가까이 위치한다. 틀렸죠. 가장 연령이 어릴수록 가까이 위치하겠죠. 가의 화산섬들을 연결한 점선은 판의 이동 방향에 나란히 위치한다.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히 하죠. 그래야 판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건데. 나의 화산섬들을 연결한 점선은 해구의 수직으로 위치한다. 틀렸죠? 호상 열도라는 게 서울대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생기는 열도를 호상 열도라고 하거든요. 서울대가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선과 나란하죠. 수직이 아니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 암체의 위치와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 암체의 위치와 나이래요. 현재 뜨거운 푸름이 상승하는 곳은 A 부근이다. 그렇죠. 나이를 화산체의 나이거든요. 18, 19, 6, 4, 2, 0이면은 그러면은 이 0 부근이 어쩌겠어요. 열점에 가깝겠죠. A 부근이 맞고요. 가장 연령이 적으니까요. A부터 C의 화산암체는 주로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점에 의한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죠? 현무암지 마그마예요. 안산암이 아니라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북아메리카파는 남서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북서 방향으로 이동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죠? 지금 이동 방향이 이렇게, 그러니까 연령이 이렇게 순이니까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가 되어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남서 방향으로 이동하다 틀렸죠.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다 남서로 바뀐 거죠. 이 10번의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지구 어느 지역의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의 지진파의 속도가 낮은 부분을 분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속도가 낮대요. 그럼 밀도가 높다는 소리인데, 밀도가 작다는 소리인데, 밀도가 작으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돼요. 무슨 플룸? 뜨거운 플룸. 그냥 발소리파고 있는 거 틀렸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부분 맞고, 그래서 답이 이건데, 대력판이 충돌하고 있는 건 틀렸고요. 틀렸어. 멘틀 하부로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라지겠죠? 산안드레아스 단층과 같은 형태의 단층이 발전하고 있는 건 보도량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룸 운동으로 하와이 열도와 같은 화산섬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지각을 뚫고 불존하는 곳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열점이라고 한다. 네모에서 분출한 마그마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상부 멘틀이 대류하여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판을 움직이는 힘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멘틀 대류로 나타난다.
그쵸? 여기서 지금 C는 잡아당기는 힘이고 서입대에서 B는 미는 힘이죠. 해령에서 미는 힘. 그 다음에 A가 멘틀 대류로 A한 힘이니까 멘틀 대류로 나타내는 게 맞고, B는 해령에서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다. 그쵸? C는 침몰하는 판 자체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열점에서 형성된 화산섬들의 위치와 형성 시기, 암석에 남겨진 고지자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지금 암석에 남겨진 고지자기가 지금 다 같죠? 이 말은 뭐예요? 판이 이동한 거다. 열점이 이동한 게 아니다. 이 소리죠. 열점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판이 이동한 거죠. 300만 년 전에 열점은 북반구에 위치하였다 이랬는데 그 소리가 아니죠. 잠시만요. 지금 북반구군요. 네. 이쪽이 지금 위치한 고지자기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열점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 열점이 위치한 곳이 북반구인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했겠죠. 300만 년 전에도. 지각 변동을 받는다면 암석의 잔류자기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틀렸죠? 지금 똑같은 열점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상승되는데 잔류자기는 바뀔 리가 없어요. 화산섬은 3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북쪽에 D가 생겼겠죠? 이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해줄게요. 여기 D가 이렇게 먼저 생겼어요. 열점 위에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북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요. 얘 판이. 그래야 계속 이렇게 생기겠죠. 열점이 똑같은 자리에. 또 북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한번 볼 때 주의해서 한번 보면 돼요. 지구 단면에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서양의 폭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틀렸죠. 대서양은 해령밖에 존재하잖아요. 해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령만 존재하기 때문에 대서양의 폭이 점차 좁아질 리는 없어요. 태평양 판에는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가 모두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대서양은 점점 늘어날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와이 섬은 발산형 경계에서 생긴 화산섬이다. 틀렸죠. 하와이 섬 저희가 여태까지 뭐라 했죠? 열점.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의 충돌로 생긴 게 맞아서 답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풀이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단어는 특히 어렵지 않은